할게요. 다음은 나에 사용된 전고, 뜻풀이 동일한 의미 있는 한자의 일부를 정리한 겁니다. 백안, 하얀 눈, 동진의 완적이 좋은 사람은 푸른 눈으로 바라보고 싫은 사람은 눈에 흰 자위를 드러내고 맞이했다라고 하는 고사에서 말한 말. 푸른 눈으로 바라본다. 아, 좋아요. 흰자위로 바라본다. 아, 싫어요. 이거지. 싫어요. 다음 유리종, 습가지. 유리종은 당나라 시인인 이하의 시 장진주에 나오는 술잔의 이름. 습가지는 동진 사람인 산간이 늘 술 마시며 지냈다라는 습시 가문의 연못 이름. 즉 유리종 습가지는 술 마셔요. 풍류와 관련이 있는 거구나. 술 마시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장소구나. 해골의 즐거움, 죽음의 즐거움이란 뜻이네. 장자가 길에 버려진 해골을 보고 안타까워했는데 꿈에 그 해골이 나타나서 죽은 자의 세계에는 위로는 군주가 없고 지배자가 없고 아래는 신하가 없다. 죽은 자의 세계는 어떻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지상에 수고로운 일이 없으니 즐겁기만 한데 네가 뭐라고 날 불쌍하게 여겨. 살아있는 네가 더 불쌍한 놈이지. 이야기. 장자의 지락편에 나옵니다. 다음 동일한 의미 있는 한자의 뜻. 동음 이의어 얘기하죠. 고주, 외로운 군주 혹은 시장에서 파는 술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됩니다. 병, 군인이나 군대, 그러니까 병사. 액체를 담는 데 쓰는 그릇, 보틀의 의미로서 가능합니다. 솔저와 보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세 페이지나 돼요. 필기할 게 꽤 됩니다. 뒤에 해설지 저기 누구냐? 영준이 봐서 알겠지만 가는 제목이 천군 소설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작해 봅시다. 천천히 보죠. 수성지는 근심의 성에 관한 기록 삼국지 할 때 임금인 천군에게 근심이 생긴 과정과 그 결과를 허구적으로 구성하여 서술한 한문 소설이다. 수성지 근심에 관한 성의 기록, 누구의 근심? 임금의 근심이 생긴 과정, 그 결과를 허구적으로 구성한 한문 소설. 수성지는 전통적인 의인체 서사인 가전의 양식을 계승했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전체 뭐 있어요? 공방전 있지. 국순전, 국선생전이라고 해서 사물을 의인화한 가전의 양식을 계승했지만 그러면 가전의 양식이라는 말 자체가 의인화가 쓰여져 있지만 마음을 의인화한 것이 특징이기에 수성지는 마음을 의인화했다. 그래서 따로 천군 소설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 임금의 마음이었었던 거지. 천군소설이란 단어 뜻 설명해 주겠다 이거죠. 마음이나 감정의 변화를 의인화했다. 천군소설. 마음이나 감정의 변화를 의인화한 소설로 천군은 인간의 마음, 신하는 인의 예지와 같은 사단, 쉽게 쓸게요. 그냥 양심. 과 관련된 마음씨나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과 같은 칠정의 감정을 의미한다. 신하는 사단, 양심이거나 칠정, 감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이것 때문에 흐트러질 수 있어. 그럴 땐 얘네들이 필요해.
이때 칠정을 의인화한 인물은 천군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요렇게 아까 칠정 천군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사단 두 줄 사단과 관련된 마음씨를 의인화한 인물은 천군을 도와 천군이 겪는 마음의 혼란을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천군 소설은 이러한 인물들의 대립에 의해 마음의 화평, 평소의 혼란, 회복의 서사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혼란, 누구에 의해서 칠정. 회복할 거야. 누가? 사단. 인의 예지 사단에 의해서. 수성지에서 천군은 자신을 찾아온 중국시대 초나라의 충신인 구론이 성을 쌓을 수 있도록 청하자 이를 허락했는데 여기에서의 이 구론은 뭐냐? 나라에 충성을 다했었던 충신이지만 억울해서 물에 빠져서 투신 자살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일단 구론이란 사람은 구런이 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 허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구런이 쌓아서 만들어 놓은 성에는 기쁜 소식만 나와? 아니지. 슬프고 억울한 애들만 이 성에 모여. 성이 축조된 후 원한과 시름을 안고 죽은 인물들이 성 안으로 모여든다. 그러면은 이거네. 일반적으로 천군 소설은 요 3단계를 거치는데 이 수성전 여기 수성지에서의 이 혼란은 누구 때문에? 구원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러면 칠정 옆에다가 쓱 긋고 굴원 하나 이름 더 써놓으면 되겠네. 천군은 성 안의 사람들로 인해 근심에 잠기게 되고 구런이 쌓은 근심의 성이 수성 나라의 우환으로 지목된 후 국양을 보내서 근심의 성을 평정합니다. 그러면 이 국양은 누구야? 사단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겠네. 이러한 점에서 수성지는 천군 소설의 서사 구조를 따르면서 그러면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회복, 사단 옆에다가 하나 더 써놓고 국양 서사 구조를 따르면서 사단 이외에도 마음을 화평하게 하는 작가의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 이 국양이 사단과 같은 기능을 하긴 하지만 사단에 포함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수성지는 수많은 전고, 즉 역사적 전례와 고사를 활용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동일한 의미 있는 한자를 사용해서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수성지는 전고와 어디가 있냐? 동일한 의미 있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동일한 의미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파악해야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주인옹이 글을 올리자 천군이 비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주인옹 얘가 문제를 해결할 공경이야. 공경의 의인화된 대상 정확히는 예예요. 예. 인의 예지에서 예. 천군이 비답을 내렸다. 천군은 마음의 인화 마음의 평화로움 왕이 대답을 했다. 내가 비록 부덕하지만 겸손 간언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물 흐르듯 따르고자 한다. 국장군을 영접하는 일을 모두 주인옹에게 일임하니 힘써 주신하라. 지금 구런이 쌓아놓은 성 때문에 사람들의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했더니 이제 주인옹이 서류를 올린 거지.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봤더니 이 문제를 해결할 건 국장군밖에 없습니다. 지방에서 쉬고 있는 국장군 데려와야 돼요. 라고 이야기. 그러면 이 국장군이 누구냐? 얘가 구경이고 술입니다. 술. 이렇게. 술로 근심을 풀어낸다.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갈 거예요. 어디가 있냐? 주인공이 말을 했다. 공방 뒤에 보면은 나와 있겠지만 돈이에요. 돈. 공방이 국장군 술과 친분이 있으니 불러올 만합니다. 그래서 천군은 즉시 공방 돈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었다. 네가 가서 나를 위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말을 잘해 인제 구경 술을 갈망하는 내 뜻에 부응토록 하라. 아, 술로 근심을 씻으려 한다. 근심을 씻으려 한다. 공방이 천군의 명을 받들고 그의 무리 백문과 함께 백문이면요 엽전 100개를 의미합니다. 백문, 엽전 100개 와 함께 지팡이를 짚고 길을 나서서 강촌과 산촌을 두루 다녔지만 국양 술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동 하나가 도롱이를 거친 채 소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공방이 물었다. 국양장군 술 지금 어디 있냐? 목동이 웃으면서 말했다.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저기 바라보이는 곳에 계십니다. 목동은 녹양촌 안에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을 가리켰었다. 여기가 국양의 거처지. 국양의 거처. 너무 예쁜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공방은 즉시 풀이 우거진 시냇가 오솔길을 따라가서 담장 앞에 이르렀었다. 과연 국양이 푸른 깃발 아래에 목로주점 길 입구에서의 미인을 데리고 앉아 있다가 공방이 오는 것을 보고 배간으로 대하며 말했다. 일단 배간으로 대하며 싫어했었단 이야기지. 싫은 사람 맞이함. 우선은 구경은 공방을 싫어해. 처음에 네가 뭔데? 이런 거지. 싫은 사람을 맞이함. 그리고 푸른 깃발은요 저기 주점 술집의 표시예요. 술집 간판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면 목로주점의 미인, 술집에 있는 미인이니까 누구? 술집 주인, 주모 정도가 되겠지. 공방이 오는 것을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힘들게 먼 곳을 오셨는데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죠? 이야기. 말이 이렇게 평소에 말이 이렇게 공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공방이 받아들이기는 요 정도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뭐하러 왔냐? 뭐하러 왔냐? 뭐 얻어먹으려고 왔냐? 요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지. 그랬더니 공방이 꾸짖으면서 말을 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꾸짖은 이유는 되게 예의 없네. 이런 의도로 꾸짖습니다. 금초로 바꿔오기를 바라시오. 서량을 바라는 것이오. 뒤에 해설 잠깐만 볼게요. 더 존귀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냐? 금초는 벼슬아치, 서량은 술이 솟는 셈이라는 뜻을 지닌 주천을 도읍으로 했던 나라의 이름입니다. 쉽게 바꿀까? 금초, 내가 너한테 높은 벼슬을 가지고 오라는 거냐? 서량, 나라 하나를 달라는 거냐? 그러니까 뭐예요? 큰 권력을 바라는 거냐? 너 높은 벼슬을 바라는 거야? 큰 권력을 바라는 거야? 왜 이리 나를 경멸하시오? 예의 없이 복초임금께서 이 복초임금이 앞에 나와 있는 천군. 천군 누구였었지? 마음이었었지. 마음. 이렇게 복초임금 마음. 그리고 복초 처음으로 돌아가다야. 이름 한자를 풀면 처음으로 돌아가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서의 처음은 본성이야, 본성. 사람의 이 말도 빠져 있는 거지. 선한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임금. 이렇게. 임금께서 나를 보내신 건데, 이거지. 그래서 복초 임금께서 근심의 성, 수성 때문에 힘겨워 하시다가 장군이 세상의 불평한 일을 제거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는 데 뜻을 두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셨소. 세상의 불평한 일을 제거하는 걸 자기 임무로 삼는 것. 누구? 이게 술의 기능 같은 거지. 술 마시면 근심 사라진다는 얘기를 듣고 너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장군이 오기를 바라며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라는 부탁을 내리고자 한 것이오. 여기에서의 부탁은 뭐야? 너의 힘으로 근심을 씻다. 근심을 씻어내다. 소설에서의 이야기하면 근심의 성, 수성을 함락하다. 수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임금님이 너를 부른 건데, 그래서 내가 장군과 대대로 교분이 있어서 특별히 나를 보내 너를 맞이하게 하였는데 어찌 이처럼 무례한가. 아까 옆에 써드렸죠. 되게 예의 없네 너 라고 하면서 질책한다고 그랬죠. 그제서야 백안을 감추고 청안을 보이더니, 청안을 보이다 무슨 뜻이야? 좋은 사람 만나다, 이런 뜻이지. 공방의 질책 이후 태도를 바꿨다. 체준이 좋아하던 투호를 하면서 말을 했었다. 체준은 후한, 한나라 전한 후한 있죠? 후한, 광무제의 그 시절의 장수 이름입니다. 이렇게 그냥 배경 지식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뿐. 체준이 좋아하던 투호를 마련했다. 근심이 있고 없는 것은 오직 자기에게 달려있다. 근심이라는 건 어디에서 온다? 자기에게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근심이 달려있다. 국양이 진귀한 천금구 갑옷을 입고 오화마 아주 훌륭한 명마를 타고 병사를 일으켜서 뇌주에 이르니, 이 뇌주라는 것 자체가 큰 술잔이라는 뜻입니다. 큰 술잔에 이르니 이때는 3월 15일이었다. 천구는 모영, 붓이에요. 붓을 보내서 이렇게 위로를 했다. 말이 위로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격려하는 거지. 내가 불러서 너 세상에 나왔네. 형이 너 믿는다. 이야기지. 고주를 버리지 않고, 자, 생각해. 고주 아까 뭐였었어? 외로운 군주. 혹은 시장에서 파는 술. 고주를 버리지 않고 병을 거스리고 왔으니, 병도 아까 두 가지였었죠. 첫 번째 군대, 군인, 혹은 병, 보틀, BATT, 보틀 이렇게 쓰는 거 맞지? 이렇게 병을 거느리고 왔으니 이 기쁜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이 헤아리다는요, 첫 번째 헤아리다, 생각하다, 혹은 헤아리다, 양이 얼마인지 가늠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헤아리다가 이게 수를 세는 단위예요. 수를 세는 단위로서도 쓰입니다. 이 단어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경과 같은 큰 그릇이, 여기에서의 그릇은 뭐겠어요? 경과 같은 큰 그릇은 술잔, 혹은 큰 사람, 경과 같은 큰 사람, 혹은 큰 술잔이 바야흐로 후설, 한자를 직역하면 후, 목구멍, 설,
혀지. 술 마시면 혀를 지나 목구멍 타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설을 맡았다. 여기에선 벼슬이야, 벼슬. 을 맡으니 우선 경을 옹주, 병주, 뇌주 얘네 셋 다 전부 다 뭐예요? 술하고 관련된 건데 옹주, 술 항아리, 술동이, 병주, 술병, 뇌주, 술잔. 이것에 삼주 대도독 겸 구수대장군으로 임명을 한다. 구수라는 말 자체가 근심을 물리치다. 근심을 물리치는 대장군으로 임명한다. 도성 안은 과인 내가 맡을 때니 도성 밖은 장군이 맡아서 진퇴의 시기를 짐작하여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너 알아서 병을 기울여 토벌을 하라. 병을 기울이다도 1번 병사를 동원하다. 2번 술병 기울이다. 두 가지로 전부 다 해석이 되겠네요. 병을 기울여 토벌하라. 지금 중서랑 모영 붓을 보내서 내 뜻을 전하는 한편 장군 곁에 두어서 장석이라는 건 실제 벼슬 이름인데 저기 어디냐. 당나라 이후로부터 변방을 지키는 군대의 장을 절도사라 그랬거든. 절도사 아래에 있는 문서 담당 관리입니다. 장군 곁에 두어서 너네 그 부하로 삼게 하니 잘 살펴서 시행을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 여기 요만큼 네 줄밖에 안 썼는데 단어 하나만 하면은 뜻 두 개, 단어 하나 하면 뜻 두 개, 뭐 단어 하나 하면 뜻 두 개, 뜻 두 개 엄청 여러 식으로 쓰여져 있죠. 요 부분에 중의적 표현이 엄청 많이 사용되어 있구나. 다음 고주와 같이 동음 그냥 줄여서 쓸게요. 이의어를 많이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얘가 중의적으로 해석이 다양합니다.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별로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살펴봅시다. 구경은 즉시 모형을 시켜 천군 임금에게 감사하는 표를 올렸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표의 내용인데 저에게 벼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용의 감사. 그 다음에 저 잘 부르셨어요. 얘네 완전 작살낼 수 있거든요. 임무 수행에 자신감이 넘쳐. 임무 수행 자신감이 넘쳐 표를 지어서 올렸다. 복초 2년 3월 모일 옹주 병주 뇌주 다시 할까? 옹주 술동이 병주 술병 뇌주 술잔 삼주 대도독 겸 구수 대장군 뭐라 그랬지? 근심을 물리치는 대장군 국양 술은 황공하여 100번 절하고 아래옵니다. 저는 곡식을 먹지 않고 정기를 단련하여 병 속의 해와 달을 길이 보전을 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고 싶은 이야기. 저는 아무 벼슬 하지 않고 신선처럼 살아왔어요. 어지러움을 평정할 성인을 기다리다 마침내 벼슬을 내리시는 은퇴를 입게 되었으니 스스로 돌아보니 마음 아프고 분수를 헤아려 보건대 실로 외람된 일입니다. 제 분수로 이런 벼슬을 내리는 은택을 받게 되니 그거 외람된 일입니다. 어유 저까짓게 그렇게 높은 벼슬 받아도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 엎드려 생각하건대
저는 곡성의 후예요 조개의 유파로서 곡성의 후예면은 요거 곡성 곡식이에요. 아 맞아. 옛날 술은 다 곡식을 어쩌고 해서 만드는 거니까 곡식의 후예요 조개의 유파로서 이게 조개라고 하면은 술 아니야 술 물맛이 좋다고 물맛 좋다고 유명한 하천이에요. 아, 나 술이잖아? 나는 곡식의 후예면서 물의 한 파야. 그러니까 술은 곡식과 물로 만드는 겁니다. 유파로서 왕탄지와 사안을 따라서 논일며 강동의 풍류를 뽐냈고 왕탄지와 사안은 역사적으로 술 사랑했었던 인물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술 없이는 못 살아 했던 사람들. 술 마시면서 풍류를 잘 지냈었던 사람들과 놀면서 강동의 풍류를 뽐냈고 해강과 유령의 풍치를 함께 즐겨 한적한 정을 중림에 깃들었습니다. 저 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벼슬 하지 않고 있었죠. 반평생 제가 드나든 곳이라고는 오로지 유리종과 앵무잔 뿐이고 둘 다 술잔이지 술잔. 100년 동안의 사귐은 오로지 습과지와 고향의 술꾼뿐이었습니다. 즉, 네가 벼슬 주기 전에 벼슬 전에는 술 마시며 술을 마시며 한가롭게 풍류를 지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미 답은 나와 있어. 술 마시면 세상에 근심이 없어. 술 마시면 근심이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제 행동이 예법에 맞지 않아 오랫동안 강호를 떠다니는 신세였거늘 제 행동이 예법에 맞지 않아 가끔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실수하기도 하지. 그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강호를 떠다니는 신세였는데 전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고 수성정벌의 임무를 맡겨주실 줄 어찌 알랬습니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광생 미친 선비가 어찌 큰 벼슬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진짜 이렇게 큰 벼슬 주셔도 돼요? 겸손.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면 대적할 자가 없고 근심을 공격하는 데에는 방책이 있습니다. 이 방책은 뭐야? 술 마시는 거지. 전하께서는 제가 가진 한 가지 작은 재주를 들어 의심치 않고 등용하셔서 묻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내리는 것을 저 홀로 결단하라 하고 마침내 얕은 재주를 바다 같은 도량으로 포용해 주시니 감이 맑은 절개를 한층 더하고 향기를 더욱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은 엄청 길고 복잡하지만 믿어주신 마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믿어주신 만큼 일 처리 확실히 잘 해서 올게요. 묻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다 이런 뜻이겠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다. 혹은 술에 입을 대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됐고. 비록 술잔으로 병권을 내려놓게 한 조보의 계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보의 계책이라는 건 예전에 저기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지? 송나라일 거예요. 죄송해요. 이건 알고 있었는데. 송나라의 황제야. 초대 황제야. 앞에 나라를 지우고 자기가 황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힘을 썼었던 개국 공신들이 얼마나 막 목에 힘주고 기세 등등해 있을 거야. 근데 조보가 봤었을 때는 저것들 다 치워야 돼.
안 그러면은 내가 진짜 허수아비처럼 살고 이거 나라가 휘청휘청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개국 공신들을 싹 다 모아놓고 미친 듯이 큰 잔치를 벌여. 그러다가 갑자기 막 울어. 왜요? 그랬더니 결국엔 당신들 자네들 신하들 경들이 하기에 따라 내 목숨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닌가 라고 하면서 신하들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 쫄았으니까 잘 봐주세요가 아니라 니들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 뜻인 거거든. 그러니까 밑에 있던 신하들이 전하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거의 다 벼슬 내려놓고 싹 다 지방으로 다 튀어. 그게 조보의 계책인 거야. 이렇게. 병권을 내려놓게 한 조보의 계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울어서 밑에 신하들 근심거리를 싹 다 치워놓은 상황인 거지. 제가 그 정도로 머리는 쓰지 못하겠지만 가슴 속에 1만 병사를 간직한 범중엄의 위엄을 따르고자 합니다. 범중엄 씨도 역시 송나라의 장수예요. 싸움 잘했던 아저씨야. 이렇게. 송나라의 장수가 싸움을 잘했다라는 게 사실은 또 웃긴 얘기기는 한데 뭐 아무튼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인 거고. 천군이 표를 읽고는 몫이 기뻐하자. 그러니까 이거지. 어디가 있냐. 제가 요렇게 조보의 계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범중엄의 위엄을 따르고자는 합니다라는 거니까 저에게 맡겨주셨죠? 일 처리 잘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천군이 표를 읽고는 몹시 기뻐하면서 즉시 서주 역사를 영적장군으로 임명을 하여서 영적이라는 건 적을 맞이하다. 적을 맞이하다. 도독의 휘하에 두었다. 해는 저물어 연기가 피어오르고 산들바람에 제비가 쥐저기는데 배경묘사. 양쪽 진영에는 화살을 다른 경문을 서로 쏘아보내고 이런 거야. 얘네들 패거리 이렇게 있고 얘네들 패거리 이렇게 있으면 진짜 큰 화살로 저기에다가 편지를 써서 묶어서 쏴. 이렇게 편지를 묶어가지고 상대편에다 쏴. 야 너네 아무것도 아닌데 죽어. 뭐 협박문도 있고 놀리는 얘기도 들어가고 보통 그런 걸 경문이라고 하는 거지. 화살에 매단 경문을 서로 쏘아대고 북소리와 피리 소리는 사기를 북돋고 있었다. 장군이 누군데 구경 수리 조구에 올라 주허후 유장에게 분부를 내렸다. 군령이 지엄하니 네가 군령을 담당하여 기둥을 찌르는 교만한 장수와 술을 피해 달아나는 노병이 없게 하라. 기둥을 찌르는 교만한 장수, 술 먹고 취한 거. 술을 피해 달아나는 노병이 없게 하라. 어디가 있냐? 어머. 없게 하라. 잠시만요. 또 순서가 바뀌지 않네. 이거 문제가 잘못됐네. 암튼 없게 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금주령을 내리는 겁니다. 술 먹지 못하게 해. 분위기 잘 잡아 라는 이야기. 그러자 군중이 엄숙해져 감히 떠도는 자가 없었고 나아가고 물러나는데 질서가 있었으며 공격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법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군대를 잘 통솔했다. 진법은 육화진법이라는 걸 본받았는데 해바라기 모양을 본뜬 것이다. 옛날 이정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산이 험준해서 제갈공명의 팔진법을 쓸 수 없어서 육화진법을 대신 썼는데 그 진법을 대신 쓴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지. 이 수성이 험준한 산 속에 있었나 보구나 라는 것 정도는 그냥 소설 속의 설정으로 보는 거지. 장군이 옥주를 타고 옥으로 된 배. 근데 술은 뭐를 타? 술잔이지, 술잔.
장군이 옥주 배 술잔을 타고 주지 술의 연못 그냥 술을 건너면서 칼로 삿대를 치며 맹세했다. 반드시 근심의 성을 소탈하고 돌아올 것을 이 물에 걸고 맹세하노라. 완전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것도 일종의 자신감이지. 이윽고 해구의 배를 정박한 뒤 즉시 장석이 모영 붓을 불러다가 당장 경문을 짓게 했다. 여기 네모치지 말고 여기 있네. 경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야 내가 어느 정도 할 줄 아냐? 자신의 능력을 언급하고요. 니들 나 숨만 쉬어도 니들 다 죽어. 항복해라. 그러니까 다 죽기 싫으면 항복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을 겁니다. 모년 모일 옹주 병주 뇌주 대도덕 겸 구주 대장군 술동이 술병 술잔 대도덕 겸 구수 대장군 저기 근심을 맞이하는 대장군 근심의 성에 경문을 보낸다. 잠시 머물다가는 하늘과 땅 사이 나그네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차피 인생은 유한한데 오래 살던 일찍 죽던 한 가지 꿈이다.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은 것이다. 인생 일장춘몽 인생 짧은 거야. 살아서 시름 겪고 한스러운 것이 해골의 즐거움만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않는가. 그래 솔직히 형이 얘기해 줄게.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나아.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나아. 장자가 옛날에 이야기했듯이 그거 인정. 너희 근심의 성이 우환이 된 지 오래다. 임금에게 쫓겨난 시나 근심에 잠긴 안악 절개에 있는 선비 시인들이 너희들의 근심의 성을 찾아와 거울 속의 얼굴이 쉽게 시들고 머리카락이 서리처럼 하얗게 새니 그 세력이 더 키워서 제압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될 줄은 안다. 근심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해서 이거 나중에 감당 안 되는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근심 1, 2, 3 내가 좀 치우려고 지금 나는 천군 마음의 명을 받아서 천군 마음 혹은 마음의 인화 어질고 온화함의 명을 받아 신풍일 병사를 통솔하여 술이 데리고 있는 병사니까 술이겠지. 좋은 술이야. 좋은 술. 좋은 술을 통솔하여 서주 역사를 선봉으로 삼고 합리와 해오를 비장으로 삼았으니 서주 역사 술을 선봉 장수로 삼고 합리와 해오는요 조개와 게예요. 조개랑 게야. 좋은 안주 술안주를 비장으로 삼았다. 제갈공명이 진을 버려 풍운진을 펴고 초패왕 항우가 고금제일의 용맹을 떨친다 한들 우리 앞에서는 아이들 장난에 불과하거늘 야 제갈공명도 나한테 져. 항우도 나랑 붙으면 져. 완전 자신감이 넘쳐. 어찌 우리를 당해내겠느냐? 하물며 초나라에서 홀로 취하지 않은 굴원쯤이야. 개의할 게 무엇이겠는가? 야 특히 너 어디가 있어? 굴원 너까지 건 진짜 한방이거든 이거죠. 일단 굴원이 아까 이름 처음에 나왔죠. 이 나라에 와서 근심의 성을 지었었던 애잖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굴원은 이 나라의 슬픔의 원인일 거고
슬픔에 슬픔을 유발한 존재일 거고, 사단 칠정에서 누구에 해당된다라고? 칠정과 연관이 된 인물일 거라고. 계의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경문을 받는 날로 어서 백기를 들라 라면서 항복을 권유하고 있다. 혹은 항복을 종용하고 있다.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지. 출납관으로 하여금 소리를 높여 경문을 읽어 근심의 성 안에 두루 들리게 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휴전선 근처에 가면은 그 대북 방송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지. 니들 다 죽어. 이렇게. 그러자 성안 가득한 사람들이 모두 항복할 마음이 생겼지만 오직 구론만은 항복하지 않고 역시 이 수성을 처음 지은, 따지면 저게 대빵이지 대빵. 굴복하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달아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장군이 해구로부터 병 안에 물을 쏟아붓듯이 기세등등 파죽지색으로 내려오니 파죽지세에 거침없이 요 정도가 되겠고, 혹은 술을 모두 들이부었다. 모두 들이부었다. 그 정도로도 해석하게 되겠죠. 공격하지 않아도 성문이 저절로 열리고 싸우지 않고도 온 성이 항복을 했었다. 근심을 싹 씻어냄. 장군은 무용을 뽐내고 위세를 드날리며 군사를 풀어 외곽을 포위하기도 했고 군사를 모아 내부의 진을 치기도 하니 바다에 밀물이 몰려오고 강의 성곽에 비가 퍼부어 범람하는 듯 했다. 거침없이 근심을 씻어냈다. 천군이 영대에 올라 바라보니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걷히고 온화한 바람이 불고 봄날의 따뜻한 햇빛이 비쳤다. 근심이 사라짐. 을 배경 묘사를 통해서 혹은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지난날에 슬퍼하던 자는 기뻐하고 괴로워하던 자는 즐거워하고 원망하던 자는 원망을 입고 한을 품은 자는 한이 녹아버리고 분을 품었던 자는 분이 사라지고 노여워하는 자 기뻐하고 근심하던 자 환희하고 답답하던 자 마음을 트이고 신음하던 자 노래 부르고 팔뚝을 내지르며 분개하던 자는 발을 구르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술로 인해서 마음속에 온갖 근심, 어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술로 인해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의 평정 되찾음. 그 정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을까? 뒤에 나와 있는 문제. 천군은 자신의 부덕함을 감추기 위해 국양의 영접을 주인홍에게 맡긴 게 아니라 국양이 필요하다고 저기 상소문 올렸어? 알았어. 나 애들 말 잘 들어. 자신의 부덕함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언을 잘 들어줘. 간언 잘 들어. 주인홍은 자신과 국양의 친분을 내세우며 공방을 천군에게 취했었다. 국양이랑 친분이 있는 건 공방이지 주인홍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양이랑 공방이랑 아는 사이지. 공방은 천군이 자신에게 한 부탁을 언급하며 국양의 무례함을 질책했다. 그렇지. 야, 내가 놀러 온 줄 아냐? 임금님이 보냈으니까 왔지?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예의 없이 행동해? 국양은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육화진법을 선택해 전투를 벌였다. 육화진법을 쓴 거는 산이 험준해서 제갈공명의 팔진법을 쓸 수 없어서 그런 거지.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 제갈공명의 팔진법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쓸 수 없어서.
굴원은 훗날을 위해 무리와 함께 아니야. 전부 다 도망갔는데 다 포기했는데 혼자지. 게다가 훗날을 위해서도 아니야. 그냥 포기하고 튀는 거지.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2번 문제 A는 표고요. 임금님 감사합니다. B는 경문. 야 니들 다 항복해라. 임금님 감사합니다. 국양의 겸손함 괜찮아. 국양의 자신감 있었어. 임금님 감사합니다 있었지. 과거에 대한 옛날 회고는 없어. 정기 수행을 위한 국양의 방책이 구체적으로 또 나타나 있는 건 아니야. 다음 B에서 굴원의 행적을 비판한다. 딱히 비판하는 근거로 쓰이는 거는 아니야. 굴원에게 항복을 권유한다. 그렇지. 니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제갈량이건 초나라 패왕이건 내가 다 이겨. 근데 너까지 거야. 하찮지. 정답은 2번. 천군의 명에 대한 당위성. 임금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린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 얘기 없어. 자신감 넘쳐야 되니까 한탄과 슬퍼하는 거 없고, 병사를 통솔하고 장수를 등용하는 방책으로 확장이 된다? 딱히 그렇진 않죠. 이미 병사 통솔하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정답은 2번. 3번.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해 봅시다. 천군이 근심의 성 때문에 힘겨워한다. 근심의 성에서 저항하는 굴원은 인간의 근심을 만들어내는 칠정과 관련된 인물이다. 맞지? 주인 옹은 천군을 위해 글을 올리고 국양을 영접하는 일을 맞이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국양을 영접하는 일을 주도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쓴다 라는 점에서 사단과 관련된 마음씨를 의인화한 인물 맞아. 국양이 천군의 명을 받아 근심의 성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한다. 국양 뭐였었지? 술이지. 술을 마시는 것은 마음을 화평하게 하기 위한 작가의 방안이다. 괜찮아? 국양과 굴원이 근심의 성 안팎에서 경문을 주고받으면서 대치를 한다. 사단의 마음과 칠정의 감정을 의인화한 인물이 대립하는 것에 대해 해당하는 거군. 나쁘지 않지만 경문을 주고받으면서 딱히 얘네 둘이서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건 아니야. 요렇게 화살 보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건 4번. 국양이 근심의 성을 함락하자 슬퍼하던 자가 기뻐하고 괴로워하던 자가 즐겁게 했다. 혼란이 사라졌다. 평온함이 회복이 되었다. 아, 좋아. 맞죠? 틀린 건 4번. 술 마신다고 근심이 사라지나? 나는 잘 모르겠네. 이렇게. 앞으로 넘어와서 저는 본문 띄워놓고 좀 확인 좀 할게요. 어디 있을까? 어디였어? 120, 124. 여기. 네, 살펴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있었네. 기억. 국양이 푸른 깃발 아래 목로주점 미인을 데리고 앉아있다 공방이 오는 것을 보고 배간으로 대했다. 4의 1번. 공방의 방문을 꺼렸다. 괜찮죠? 국양의 말을 들은 공방이 국양을 꾸짖는 이유. 그렇지. 배간으로 쳐다봐서 왜 나한테 그러냐. 꾸짖음을 유발했었지.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면 요렇게 할까? 배간으로 대해서 말했더니 공방이 꾸짖게 되었다. 화살표. 기억 괜찮아. 다음 니은 나와 있는 거? 니은 나와 있는 거 어디가 있어? 얘 아니지. 이거야? 야, 이 페이지 어디로 사라졌어 나는? 아, 여기구만. 미음인데? 잠시만요.
니은 앞으로 넘어오면 니은 고주를 버리지 않고 병을 거느리고 왔다. 어찌 기쁜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라면서 천군이 병사를 이끌고 자신을 도우려고 한 국양을 환대했다. 괜찮지. 고주. 병에 술을 담아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음. 아, 2번 나쁘지 않아. 다음 디귿. 도성박근 장군이 맡아 진퇴의 시기를 짐작하여 병을 기울여서 토벌을 하라. 병을 기울여서 토벌을 하라. 국양에게 근심의 성에 토벌을 맡긴다. 괜찮아. 병을 기울이다. 술병을 기울이다. 근심은 술을 통해 없앨 수 있다라는 의미. 디귿도 괜찮아. 다음 리을. 반평생 동안 잦아든 드나든 곳은 유리종과 앵무잠. 100년 동안의 사귐은 습가지와 고향의 술꾼. 술을 마시면서 벼슬전에 세월을 보냈다. 등용되기 전까지 자연을 떠돌아다니는 신세였다. 괜찮지. 5번인가 본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미음. 살아서 시름겹고 한스러운 것이 해골의 즐거움만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인생의 즐거움은 근심의 성 밖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근심하지 않으면 즐겁다야? 아니,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살아서 느끼는 근심, 죽어서는 오히려 기쁨.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있는 게 낫다라는 의미인 거지. 근심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저항을 안타까워하는 것, 딱히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그래서 틀린 건 5번 정도 확인. 일단 정지.